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의 문화강국 TV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또 이쪽 옆에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실속 있게 그리고 예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처음으로 노정열 씨와 함께 문화강국 TV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수도 최혜영 님이 계셨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 최혜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최혜영이고요. 얼떨결에 우리 유정주 의원님의 협박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좋은 협박. 네. 일단은 우리 유정주 의원님과 최혜영 의원님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재명의 문화강국 TV를 통해서 더욱더 널리 우리 국민들께 알려지고 더 응원을 받길 바랍니다. 유정주 의원님 모토가 여러 개 계신데 이렇게 사인할 때 보니까 정 주고 정 받는 국회의원. 네. 정주는 정치, 정주는 문화예술, 정주는 햇살. 요새 정주 여건은 어떠세요? 요즘은 정주는 절주. 예.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 일부 코너는 주간 이재명, 위클리 이재명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이재명 후보, 20대 대통령이 되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행보,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는 문화강국 TV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혹은 또 문화예술인들과 혹시 접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 의원님은 발레리나 출신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제 전직 그 전에 그렇죠. 발레를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좀 불편해지셨습니까? 사고 전까지는 했었고요.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국회의원의 인생. 자랑스러운 이 금배지를 달고 선량으로 정말 맹활약하고 계신데 어때요?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저 앞에 가수 리아 씨도 있지만 우리 명쾌통쾌라고 네. 명쾌한 해법으로 통쾌하게 해결할 사람 이재명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첫 방송인데 모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는 우리 최영 의원님의 문화예술 지수, 문화예술 감수성. 우리 후보님이. 예, 지난번에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라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저도 문화예술 쪽에 이제 너무 20년 넘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거든요. 복지 영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문화예술 지수가 있나요? 자, 이정주 의원님. 저는 또 이제 문화예술 대표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지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이 옆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지근거리에서 뵀을 때, 전에 만화의 날? 이때 행사 때도 옆에서 뵀었고, 그때 부천시였나요? 네, 같이 갔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다. 이게 문제점을 그 현장의 문제점은 확실히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좀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게임도 문화 쪽에 들어가죠? 당연히. 문화 저희 콘텐츠 그때 쪽입니다. 행사 진행할 때 정말 재밌어 하셨어요. 네. 게임에 빠지셔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성남 그러니까 아니죠. 경기도지사실 때도 경기도의 문화 정책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었던 그런 후보님이시죠. 그 영화 귀향을 만들었던 조정래 감독이 네네. 나오셨었는데 전화 영상 통화하면서 조정래 감독의 그 귀향이라는 작품이 너무나 중요하고 네네. 의미가 있으니 성남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3번 이상을 3번. 이재명 시청자가 돼서 마련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네. 뭐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그 성남 시장님 시절부터 중요한 이 영화라든가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감수성을 갖고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조정래 감독이 성남시장 때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이렇게 귀향이라는 영화를 시민들께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근데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네. 독립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금 또 그것도 마련했던 맞아요. 것도 창작지원금이나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공간 마련 같은 거, 그러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했던 지역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지사님의 후보님의 이 진면목을 여러 가지가
짧지만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제 SBS 너는 내 운명. 아, 네, 저 많이 봤어요. 그걸 보시면 네. 그 분의 눈빛이나 감수성이나 네, 네. 우리 사모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 프로포즈 했을 때 일기장을 통째로 네. 보여줄 게 진심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기장을 주었다는. 아, 로맨틱하는 것만 기억하시군요. 그거를 저는 콘텐츠로 만들면 너무 좋을 저는 텐데. 기억나는 게 그 오래된 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여사님은 안 된다. 아직도 너무 멀쩡하다라고 하는 거 약간 짠돌이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산이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그쵸. 그 그렇죠. 커오신 과정에서도 네. 예산 한 푼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닌데 일단은 맞아. 정치인들 모셨으니까 한 주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이러한 그 행보 혹은 비전과 정책을 말씀하셨다 꼭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세요. 누가 저 먼저? 먼저요? 어, 먼저 손. 언니 동생 먼저 이렇게. 네. 어, 언니 동생. 언니가 먼저 하세요. 저를 별로 언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요. 정주는 뉴스. 네.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소확행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 네, 그래서 27개가 벌써 나왔고 이번 주는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소소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깝고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부터가 이분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실속형 행정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에도 나왔고요. 또 이번 주 혹시 관훈 토론 보셨나요? 사실 이재명 후보님 것만 받고 네, 네. 윤 후보 거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예, 뭐 예. 건성건성 그래도 또 방송에 담아야 되니까 듣긴 했는데 꼭 참고 저는 듣다보다 이제 했습니다. 정책 비전도 굉장히 많고 소확행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저도 카드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정리해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동물 복지에서부터 어떤 뭐 주식 게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산 에 대한 것들 이런 공약들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있고 주식 방송에 나와서 혹시 주식 대박 얘기하시는 났잖아요. 거죠? 실제 뭐든지- 투자해서 뭐 손해도 보시고 네, 네, 이익도 네. 보신 그 얘기를 맞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약도 야. 오늘 이번 주에도 내셨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가수로 치면 오늘 리아 씨가 나오시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정말 재능도 있지만 노력형 네. 라이브 가수다. 그래서 이런 유시민 생각이 들어요. 전 장관님이 발전 도상인이라는 우리가 이제 발전 도상 국가라는 말은 했지만 그랬더니 그 타이틀에도 굉장히 마음에 드셔 하시고 맞습니다. 저는 계속 발전 도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연구 개발하고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그 머리를 보면 요즘에 가상화폐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주식 이쪽에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 있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희소식. 맞아요. 그 가상화폐에 바로 오늘 대해서도.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에서 거의 10%포인트 맞아요. 낮췄어요. 네. 네. 바로 그런 게임에 대한 관심, 실제 주식 투자자로서의 그런 허심탄회한 그 경제 방송에서의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가상화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현상인데 이거를 불법으로 어른들이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네. 특히 제가 그 만화 행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웹툰 작가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보다 웹툰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하는 말이 계약은 표준 계약서는 잘 쓰고 계십니까? 맞아요. 예. 딱 그게 첫 질문이었고 그게 현안이고 제일 그 예. 현업자들이 바라는 점을 그렇죠. 정확하게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 어떤 수직 계열 안에서 불공정이 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만약에 예술인, 청년 예술인들한테 청년 예술 기본 소득이 지어진다면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질문형 인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두루뭉실하게 뭐 어떤 거 바래요 이게 그렇죠. 아니라 네네.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궁금한 거 그리고 무조건 무엇은 안 물어보죠. 되고 무엇은 지금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분이신 것 제가 같아요. 2019년도부터 경기도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 31개 시군 이제 정책 현장에 같이 모시고 시민들과 소통할 때 이제 사회를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발전도상인이라는 게 그 어릴 때 소년공 시절부터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 거의 이제 4년 반, 3년 반 넘게 하시면서 현장에 강하세요. 맞아요. 그 간파력이 이렇게 관심가 그러면 딱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 큰 도지사가 뭐 이런 것까지 알겠어 깨알 같은 거. 근데 그렇게 얼핏 생각했다가 당하는 거야. 겉핥기가 예, 아니니까. 왜냐면 탁상 행정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항상 네. 현장에 가시고 하시고. 현장에 강하다 이재명. 이렇게 네. 얘기하면 제가 좀 건방지고서 비범한 아이. 저는 정말 좀 비상하고 건방져요. 비범한. 대범하기도 하죠. 네. 대범한 예 맞. 관훈 토론에서 대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몇 어떤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예, 혁신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가져야 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조금 좀 뭐랄까요 이제 부진했던 저희가 반성했던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확행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가족들이 왜 나가서 교통안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꼭 필요한 생활 정책, 생활 행정. 네, 네. 이번에 또 동물 보호소 이것도 그렇죠.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커다란 권력형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꾸준히 생각해 오셨고 우리 또 참모진들이나 스태프들이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런 그게 능력이 바로 뛰어나다. 야당 후보랑 차이점이죠. 탄탄한 정책, 그쵸. 아주 소소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라이브 가수라면 립싱크 아이고 프롬포터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 장비에 너무나 기댈 수밖에 없는 AI거나 뭐 AR 좋다. 자 요즘에 이슈가요. 그런 거죠.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술꾼을 뽑으시겠습니까도 있고. 그렇죠. 네네. 많아요. 비교한 거. 그다음에 뭐 리더를 뽑으시겠습니까? 읽는 리더를 뽑으시겠습니까? 그쵸. 있고. 근데 이거 좋은데요? 네네 리더. 실력 있는 라이브 가수를 즐기고 싶습니까? 네. 입만 뻥긋하는 립싱크를 원하십니까? 네. 야. 오, 괜찮다. 우리 문화강국에서는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몇 이번 점 하나 관훈 만드세요. 토론도 그렇고 지난번 토론 때 그 프롬프터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때 2분 딱 가까이 그렇게 느꼈죠. 그렇죠. 저는 참 근데 지금도 그 침묵의 관훈 임팩트가 토론 그렇게 강한지 때문에 몰랐어요. 관훈 토론 관련해서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네. 우리 후보자는 20분 동안 대본 없이 맞아요. 원본 없이 원서 없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쪽 당 후보님은 5분 정도 자기 소개하고 이제 그 본부장 해명하기 바쁜 그런 것만 네. 막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검찰 시절의 이야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기자들 수준이 말이죠. 우리 지사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어렵고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쪽은 어차피 검찰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라 법적인 거 물어보면 자신 있게 눈빛 반짝거리면서 그거는 잘해. 그것만 그것만 잘해.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제가 그것도 잘 하나요? 그래도- 이거는 방송이죠. 거침없이 기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사법부에 제가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그렇죠. 그것만 나오면 신났어. 나머지는 그냥 그리고 그 핵심이 외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니 무슨 외교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모든 법과 원칙. 아니, 근데 그 그것도 법과 있어. 원칙을 잘 지키면 그래도 아니, 귀여울 그러니까 것 단어를 같아요. 쓰는 것도 그런 괜찮지만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그저 닥터 지마고가 삼국지에 나와가지고 네네네. 네, 참. 네, 이제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앞으로 제가 성대모사 그래서 한다니. 정말 잘하시네요. 이제 행보 넘겨 오세요, 빨리. 다른 우리 행보를 도리가 보셔야지. 도통도통 모르겠어 이거 같기도 저도 하고 남의 말 안 들어. 그렇습니다. 관훈 토론뿐만 아니라 나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3번만 하겠다라고 토론을 받은 사람을 제 기억에는 없는데 두 의원님들은 어떠세요? 아니 국민들이 그럼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모 후보 그 전 대통령 중에서 있었을 겁니다. 3번만 하겠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분은- 토론을 피해 다닌 분은 있었죠. 그분은 박근혜 이렇게- 전 네. 대통령. 하늘의 기운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이게 손실아. 잘하신다, 역시. 손실이 어디 갔니? 뭐 이렇게 차신 분이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어제 이 김건희 사태가 심상치는 않아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와, 여기는 아예 그냥 대본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지르시는군요. 이게 이재명식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주간의 일정의 행보에 대해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 또 아까 여쭤봤는데 괜히 또 발끈하고 저기. 그래 깡패예요 별명이. 아니, 네. 최혜영 의원님.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그럼요. 행보를 해서 네. 저번 주에 함께 그 서초에 있는 편의점을 다녀왔어요. 네, 거기에는 네. 이제 발달 장애인 분이 직접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러 가신 거예요. 그 혹시 직업 재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들어. 네,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편의점에 아마 바리스타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취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후보님이 가셔서 체험도 하시고 해보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직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격차가 너무 심각한 아직까지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자님이 그런 상황에서 가신 거는 이제 장애인 분들도 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뭐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후보자님이 약간 낯가림이 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실제로 발달장애인 일하시는 분이 후보님한테 이제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어떻게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정말 일만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데 뭔가를 뭐 말씀을 멘트도 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좀 말씀 좀 하셔라 이랬더니 뭐 하나 집중하시면 네. 그거 이렇게 완결 짓는 스타일. 계속요. 계속 거기에다 네. 진열대에 놓고 막 이런데 심지어 연기를 못 하시는 맞아요. 그것도 거꾸로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가셔서 이제 원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하셔라 이랬더니 일 재밌으시냐 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인터뷰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많은 분들 것들이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 공장 프레스 기계 네. 저기에서 이 팔이 굽은 거를 네. 다 아시고 자세히 보시면 항상 이렇게 펴시지는 못해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가시고 그런 거 하면 그 도리도리 유는 그 비장애인이란 말을 쓰기로 제가 그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네. 정상인이 그랬다가 옆에 참모가 저 비장애인입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에 관련된 정책들을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기 알겠다고 하고 뭐 장애인들이 정상인들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 장애인 당사자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라고 알려주신 바로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말을 지금 지금 세월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저분이 어느 세상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진짜 조금 약간 시간 여행자가 아닐까? 30여 년 검찰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왔죠. 네. 그쵸. 칼잡이니까. 딱 거기만 딱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적 30년 전도 되겠네요. 약자를 안다, 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태생이 그래요. 그게 뭐 신경 쓰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대학 공부를 몇 달 했지만 그렇죠.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감수성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 태생적 한계가 있던 거죠. 못 쓸. 맞습니다. 그렇죠. 뭐 120시간 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수백 없고 가지가 있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그 씨의 위조 어제 예, 오늘 터진 경력. 거죠. 오늘 이 많이 터졌죠. 터지고 있고 네. YTN이 큰 일을 했어요. 예. 네, 오마이뉴스도 물론 큰 일을 했는데 학력 위조 건수와 그다음에 사회생활 경력 위조한 게 조목조목 하면 한 18개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이게 이슈화되고 하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근데 그거를 맞받아쳐서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한 거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더라고요. 부창부승. 네, 근데 너무 오늘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는 시간 강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나도 네. 시간 강사 해봐서.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그건 시간 강사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력서를 보고 뽑고 당연히 전공이나 그런 이력 사항을 보고 당연히 그거를 뽑는 건데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과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제 그 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시카프 애니메이션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허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실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의 자료집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현 시카프에.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 유정주 의원 전문 분야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어떻게 아버지도 감독 크게 시카프에서 공로상을 받으셨었는데. 조그만 상도 아니고
대상이 이제 그랑프리 받았다. 근데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그 명탐정 네. 홈즈가 돼서 저희 보좌관님이 저한테 시켜가지고요. 보좌관이 의논을 네. 시키는군요. 이쪽은. 예.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와 관련된 일하셨어요. 시카프와 관련된 2004년부터 일했던 분들을 수소문하여 그렇죠. 프로그래머를 찾았고 도록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씨와 그 전 이름 있잖아요. 김명 씨. 없습니다. 김명 씨. 예, 아예. 예,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다음 상 탔다는 거는 예전에 그 사람들과 일한 적이 있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뭐랄까요? 자기가 탄 적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경력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의 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서 자신의 경력화하는 거는 보통의 철면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도 남편 이제 부군이 보고 뭐 허위도 있지만 네. 아닌 것도 일부 잘못도 있지만 해보고는 아니다. 그래서 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컨닝 수학은 컨닝 했는데 다른 과목은 안 했어부터 이제 많이 올라오던데. 누가 그랬죠?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사실 뭐 이런?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딱 한 네. 짧게만 얘기할게요. 거기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검사 생활을 했는지 자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인을 그렇게 옹호한다는 거는 자신이 자신 케어하는 완전 집요하게 캐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잖아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정도로 그렇게 파헤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자기 것들은 보호하고. 그렇죠. 그런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에 그 관념 네. 그리고 그 시각을 한마디로 드러냈다. 입만 열면 공상, 예.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더니 이거는 현관이 드러나서 현실과 관습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 사과에서 그칠 게 아니라 허위 경력이나 이런 모든 부풀리기식 한 범죄예요, 것들은 이거 지금. 네. 수사를 해야 하고요. 예.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소환되지 않는 해명하셔야 건 되는 이상하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조사 진행을 해야 네, 되죠. 우리 이 PD님이 요거 정리하고 입으로 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 네. 맞나요? 네. 네. 시간이 우리 너무 떠든 거 아니에요? 거의 무려 네 이재명의 문화강국 TV 일부 주간 이재명 위클리 이재명을 마무리 쳤고요. 우리 최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주 의원님 옆에 한 분의 아름다워. 문화예술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분이 와 계십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네.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를 했었던 고라헬입니다.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어떻게 그럼? 밝게 아직 발레를 했었던 고라엘입니다. 네, 엄청 텐션이 높은데 네. 아직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죠 지금 사회자들이. 마이크를 그래도 조금 더 지향을 가까이 네.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고라엘님은 현재는 발레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공연들을 뭐 가끔씩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성인들 가르치면서 교육자이자 이제는 네. 기획 연출 네. 하시는. 네. 안무도 하시고. 네. 멋지시네요. 근데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오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먼저 얘기해.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마 유정주 근데 의원님 제가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케미가 유정주 최영 의원 두 분 재밌어. 아니요. 예? 내가 왜 아니 나 말 좀 들으라고요. 나는 질문을 했지 내가 안 들었니?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러시아 다녀오셨죠? 네. 있었죠? 네. 근데 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러시아에. 왜 물어볼까요? 네 알아요 러시아에. 네, 그러니까 저도 러시아에 그 잠깐 연수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가 석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셋이는 러시아에 갔다 왔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군요. 러시아말로 진행할까요 지금부터? 아마 스파스 바로 1번밖에 모를 거예요. 네. 스파시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
발레를 지금 이제 가르치시고 좋은 작품 있으면 이제 올려주시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무대에서 발레 그 퍼포먼스는 못 하시는 거니까. 사실 이제 클래식 발레로는 발레리나는 이제 워낙 이제 계속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은퇴를 했고 하고 싶은 거는 융복합해서 여러 가지 예술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코로나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딱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잠정적으로 접어뒀고 언젠가는 된다면 해보고 싶으면서 여러 가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분야가 네. 각 분야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특히 문화예술 네. 공연계는 맞습니다. 엄청난 직격탄을.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그러니까. 네. 네. 저도 12월 달에 송년 행사가 10대 개씩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취소돼. 이번 달에도 하려다가 오미크론 터지자 다 취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재명 표 문화강국 정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시는 거나 이미지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정치 색깔을 옷을 그러려고 입고 온 건 아닌데 그래서 나도- 파란색을 입고 오셨군요. 그런 건 아닌데 난 그러려고 입고 나는 온 줄 알았다. 분명한 분을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다가 네. 수요일에 블루데이 파란데이 맞아. 있다고 해가지고 찐팬인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알고 오늘은 그러면 입어야 될까? 야. 이렇게 오늘은 토요일이라고요 마침 네, 네. 그래서 댄스쟁이. 입고 이렇게 제가 정치색을 밝힌 적은 사실 없지만 네. 그 색이 좋다 제가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재명 후보를 그때 눈여겨보면서 이분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때부터 와. 좀 사실은 생각은 해서 원조 찐팬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 고라엘님을 마음을 끌으셨을까요? 그죠. 네, 저는 예술만 하던 사람이라 사실 정치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다 아시다시피 촛불 혁명에 그때 저도 그 자리를 나가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이 내가 무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니까 나도 이제는 내가 국민의 목소리를 알 권리를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 하는 말들을 진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그 공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좀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서 무조건 내가 그냥 이 정당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후보를 보게 되면서 사람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공약들이나 그거가 정말 어떻게 실천되는지. 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수많은 수십 가지 장점 중에 딱 두 글자를 고르라면 실천. 맞아요. 진짜. 70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엄청난 말과 잘하겠다 찍어주세요 했지만 실천. 실행력이 네. 정말 짱이시죠. 그래서 성과가 난 정치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재영이 파야 되는 우리 말씀을 민주당원이시기도 하고. 언제 진짜. 당원. 네. 우리 고라일님 요 짤 몇 분짜리지만 어차피 비밀은 없어. 나가면 안 된다는데 정말 단을 여기는 어제 정말이야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비밀은 없어. 나 개그맨이라 괜찮았는데. 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나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실 방금도 이제 1시간 정도 MRI 통화해서 음. 엄청 굉음과 함께 이제 검사를 하고 왔는데 이제 지금 저도 모르게 이제 저번 달 10월 달에 이제 발병을 하는 걸 알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어떤 발병? 이제 제가 혈액암을 앓게 됐는데 소포성 림프종 혈액암 사기여서 저도 제가 이런 암이라는 걸 저한테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혈액암 쪽이어서 발병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만 하던 사람이라 나는 건강하다고 사실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저 되게 좀 약간 밝은 긍정적인 네. 성향이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시기니만큼 뭔가를 내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책임감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병에 발병이 됐던 것 같아요. 혈액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포들이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그 병을 발견하고 좋아진 거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SNS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저는 옛날에는 그런 병이 나면 숨기라고 어른들이 막 좀 약간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저를 걱정하고 계셔서 이제 제가 잘 살고 있다. 병원에서 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올리다가 보니까 그 영상이 막 100몇십만 명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막 계속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막 계속 그냥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네. 그냥 응원과 댓글과 거기에 병들을 같이 앓고 계신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도 그러면서 아직 사회가 따뜻하구나. 그러면 나도 이 따뜻한 사회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긍정의 힘을 보태보자 하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말 정말 잘해야 될 것 와. 같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와. 근데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많이들 이제 장애 같은 거 숨기려고 하고 가족들도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장애가 창피하거나 막 불행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도 성격이 뭐 밝은 편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당당하게 장애를 말을 하니까 밖에서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라일님 그러면 몇 달 안 됐지만 치료 받거나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떠세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병원을 가는데 환자와 보호자가 사실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예.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적응이 된 것 같고 반대로.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몰랐지만 이제 그런 의료계 이런 네. 병원비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보험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보험금을 진짜 우리가 모르면 당할 수도 있고 모르면 오히려 알면 더 똑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꾸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진짜 찐으로 이게 수납 창구에서 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어요. 한 번은 그게 제가 중증 환자가 되면서 코드가 C코드가 되면서 네. 아마 갑자기 모르실 텐데. 그때부터 5%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금액에. 그래서 예. 이걸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몸소 딱 그 카드를 긁는 순간에 네. 느끼니까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 진짜 건강보험 정책 정말 대단합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보장이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네. 산정 특례도 있고요. 희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질환, 약값이 엄청 비싸기도 하고 치료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고 문케어의 있는. 성과를 네.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루지만 그렇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런 이번에 예술인 복지법도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예. 저희가 더 알려야 되고 저희가 알리는 것보다 100 몇만 명이 보게 하는 우리 고라엘님이 하시는 게 좋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옆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요? 곁다리 그냥 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그냥 그 영상이 그렇게 아니 된 거고. 진짜 근데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율동? 이번 네. 근데 영상은 그거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 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걸요. 스텝이. 당연하죠. 그거는 뭐. 네. 근데 그거 그 사실 영상. 저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재명 후보님과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율동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요? 제가 그 기획서를 네. 홍보팀에까지 올렸었어요. 그거 혼자만 아시는 거잖아요. 네, 홍보팀과 우리 민주당이 다 알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근데 몰랐네요. 아직 피드백은 이제 못 확산시킬 시점이에요. 받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율동이 예쁜데 그걸 잘 따라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눈 찐팬이라니까 한번 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성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죠.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확행 중에서 이제 반려 인구들이 네, 정말 맞아요.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 고라일님도 혹시 반려동물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저한테는 지금은 4마리가 있다가 이게 제가 네. 이렇게 그냥 사실 저희는 동물 그런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좀 네.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샵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시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개 농장이나 개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되게 반대하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희 언니 집에 2마리가 있다가 거기서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중성화를 안 해주다가 보니까 연년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들을
이제 다리가 아픈 애들을 저한테 언니가 키우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는 이제 강아지도 키우다 보니 그런 강아지? 구조 활동을 혼자 하더라고 개인 구조를 음. 제가 그러면서 이 반려동물에 관한 법을 진짜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막 되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또 병원 수가 그러니까 네네네. 유기견들도 맞아. 고치는데도 되게 병 고치는데 되게 힘들는데 그거를 언니가 월급으로 막 엄청 뭐, 비싸거든요. 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난주 소확행이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이재명 후보는. 와 그니까요 제가 보지 않아도 알아봤어 사람을.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이런 거죠. 병원비 정찰 수까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후보님은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도 많이 맞습니다. 법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최영훈 의원님이 보건복지 소속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도 많이 보고 계세요. 벌써 들어왔는데 이제 쌓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다시 보실 것 같아서 네. 꼭 알려야 되는 정책이 있나요? 혹은 장애 지금, 정책 예, 관련해서요. 혹은 또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 정책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우리 건강과 관련된 보험 정책이 잘 되어 있는 거는 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정도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저는 제가 장애 정책 쪽 관련한 부분이 있다 보니 특히나 우리 후보님은 제가 왜 좋아했었냐면 우리 겨울 되면 땅 많이 이렇게 바꾸잖아요. 도로를. 보도블록. 네. 근데 저걸 왜 바꿀까? 멀쩡한 것들을. 네. 근데 경기도 있으실 때 그걸 안 하시고 그 예산 가지고 장애인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시켜주고 네. 돌봄 정책을 더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장애인들 그 집 개조해주는 예. 게 있어요. 중요하죠. 편의 시설들 다 바꿔서 해주는 정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지금의 정책보다는 후보님이 하셨던 정책 해왔던 네. 그래서 소확행에 그와 연결되게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게 이제 장애,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환경적인 부분, 제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다 누군가의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정책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최고의 장점이죠. 그렇죠.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데 사실은 안 따뜻한 그러세요? 사람. 전 반대합니다. 어디가 차가워 보여요? 저 혼자 얼마나 눈도 그냥 귀엽고 예. 목소리도 귀여우신데. 그래요. 그 째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작을 뿐이죠. 귀여우시죠. 따로 좀. 우리 라엘님은 러시아에 얼마나 계셨어요 그러면? 저 너무 오래돼서 2007, 8년도에 제가 나왔고 2000년도 그럼 꽤 오래 계셔서 네, 거의 7년 넘게 있다 나온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발레를 포함한 문화예술 정책도 이제 직접 느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그냥 사는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고 맞아. 사실 기업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두 기업을 말하면 그냥 갑자기 한국인 저에 대한 막 반응이 더 좋아지고 와. 막 그럴 정도로 그 시대는 그랬어요. 삼성과 근데- LG. 네, 해도 돼요. 자랑스러운 기업. 그래요? 근데 문화예술에 대한 거기는 오히려 대중매체가 발달이 덜 됐지만 클래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기 정말 때문에 연예인이에요.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배웠고 아이들이 발레학교에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실기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먼저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게 철학적으로 그 아이들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발레리나들이 너무 잘해요. 발레리나들이. 네, 네, 세계를 나가도. 예. 근데 사실 저도 예술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워낙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환경적으로 좋지만 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냥 자꾸 조금 더 문화예술을 강국이 되려면 선진국이 되려면 이 부분이 그냥 실기뿐만이 아니라 예.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심어줄 수 있는지 문학을 공부시켜주는 것도 철학적, 좋아요. 인문학적 소양. 네. 근데 우리나라도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발레리나가 연예인급이에요. 옆집에 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볼쇼이 발레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한국인들 많아요. 지금 맞아요. 인적 자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발레에 있어서는 강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뭐든 잘하는 거 지금 같아요. 피아노, 맞아요. 첼로, 바이올린 세계적 워낙 연주자들이 잘해. 네. 이고 김- 뭐 김- BTS, 블랙핑크는 말할 것도 맞아요. 없고 뭐 지금 사실 넷플릭스에서 다 갖고 가고 하자 하는 첫 우리의 시작이라 그렇게 작품들, 됐지만 예, 이제는. 우리 작품들도 사실은 한국 인력들이 만든 것들이고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예.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아쉬운 건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워낙 잘 알겠지만 우리 그 요번에 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이제 됐어요. 네. 그런데 워낙 우리는 저도 다치고 나서 뮤지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습실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강당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의 요즘은 지하에 연습실이 있거나 하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많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게 너무 많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일단.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지원법 때문에 그러니까 통과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게 된 거죠. 이제 널리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제 민주당이 한 것도 많다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님 얘기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완팀인데요. 다른 예, 얘기도 예술인 해야죠. 권리보장법도 이번에 통과되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이제는 OTT 시장이잖아요. 우리 인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얌전해 보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노력해서 했다라는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혁신을 위해서 지난번 간훈 토론에서 이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혁신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고 그 기득권을 가졌던 그 소수들을 반발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예.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번 간훈 토론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우리의 민주당이 지금 갈 길인데 동시에 사실 여러분 잘 보이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좀 개혁과 그 민생 법안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정책 걸 얘기 오래 하면 예. 지루해 아니 합니다. 그래도 꼭 알려야 이 합니다. 방송은 꼭 앵글이야. 해주시고 문제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압도적으로 다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성과를 내길 바랬던 그 네, 마음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은 그러니까 실망스러움이 의원님이 있었던 거죠. 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한 일은 또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강국 이재명이 합니다를 우리 두 의원님들 또 라헬님이 워낙 응원하시는 후보님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몇 차례 이제 보시고 뭐 투표장도 가보셨을 텐데 80여일밖에 안 남아서 3월 9일 날 왠지 집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저는 밖을 이제 많이 못 나가는 1인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분이라면 똑똑하고 꼼꼼한 분이라면 나의 가계부를 그에게 맡길 수도 있겠다. 오. 이런 생각이 조금- 준비하고 오신 멘트죠? 아니 지금 방금 그냥 제 마음이 진짜 진심을 나의 가계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저는 세금 내는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서 똑똑하게 이거 쓰여지는 슬로건 써야겠는데요. 네. 나의 가계부를 맡겨도 좋은 사람. 네, 저작권자. 사회를 바꾸면 어떨까요? 여기가 사회 있었는데. 그죠? 저는 과학이랑 영어 담당입니다. 아, 네. 여기 사회 담당이신데. 저는 문화만. 여기 체육 담당. 아, 진짜. 큰일 났어, 이 야. 방송. 어떡하면 좋아? 세금을 잘 써줄 사람. 네, 좋네요. 네. 세금 내도 안 아까운 나라. 사실 민생에 특화돼 있고 네. 강화되신 분이라. 네. 제가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제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 혜택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내가 내야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이게 공평한 사회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일부에서 네. 뭐 학력도 가짜고 네. 경력도 가짜인 분 있어요. 네, 네. 분이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노리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너무 어렵다. 제가 알아서 생방 중에 편집할 테니까 해보세요. 네. 생방에 어떻게 편집을 합니까? 방송사고 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정렬이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는 문화예술 여기 다 의원님들도 문화예술 쪽이시지만 그냥 하나의 실기를 그냥 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부심으로. 맞아. 근데 그거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미 자체의 자신감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이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는 건 제가
저희가 용납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절대 팩트를 가지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 팩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안 알려진다면 그게 자기 손해이니까. 그리고 저는 G20? 네. 그것도 언론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자부심이 엄청 맞아요. 났었거든요. 저희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G7, G8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네. 안 다뤄져요. 맞아요. 저는 저는 이태리언 뭐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부분에 또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언론까지 그냥 가야 돼. 제발 앉아서 기사만 써주시지 말고 진짜 찾아가서 직접 발로 뛰셔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변인이시죠 지금 고라이? 네. 네. 저 직함이 국민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선대 대변인이시네. 네. 어쩐지 제가 너무 답답했던 마음. 일단 제작진에게 명함을 주고 갔어요. 명함이 없어서. 야, 진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열린 눈으로 마음으로 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그 조짐이 보입니다. 네.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번 주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고 골든 크로스 넘기도 하고 접점에 있기도 아 하고. 여기 바로 그 깨어있는 시민이 바로 계시네요. 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럼요. 엄청 일인데. 이거 방송 아마 지금 보시면서 예. 120여 명이 현재는 보고 계신데 음. 아마 고라엘님 거 120명 그 들어왔습니까? 부분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전심이 장대하리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라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터 이재명의 가치를 음. 알아보시고 네. 수년 동안 이렇게 네. 응원하신다는 게. 사람 보는 눈이 있군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왔어요. 네. 어쨌든 많은 MZ 세대들도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면 그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갑자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네. 남자친구도 멋있겠다. 있을 것 좋겠다.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는 분이나 금방 대답하는 분이나 방송에 좋아요.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아 그래요? 혹시 그래요? 오늘 같이 왔어요? 아니 하고 있는 곳에 이게 허락이 맡아줘야 되는 곳이 아. 있다고 해서 미리 언론에 혹시 저분 저분이세요? 아, 매니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야 응원합니다. 저희만 보겠습니다. 저희 진짜. 출연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출연료가 없어요. 네. 제가 그 대신 식사나 커피 한 잔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올해 만났어요? 아유. 네 근데 오빠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촛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고 오빠는 이미 전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제가 더 처음부터 그냥 나한테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색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는데 자꾸 영향력이 있어. 듣다 보고 그리고 제가 듣는 거에서 저 의원님은 이상하신데 저 의원님은 진짜 저 의원님은 바른 말씀하시는데 상식과 비상식을 제가 분별하니까 그러게 되면서 이제 공감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분별력으로 공감한다. 네. 네, 우리 유정주 의원도 빨리 오빠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근데 왜 좋은 주제인데요. 괜찮죠? 유정주 의원 언제 정주 여권을 맡아요? 제가 오빠가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정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정주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많은 오빠 말고요. 네, 정주는 오빠. 정수고 네. 떠나는 뭐. 아니, 그만요, 어떤 그만요, 그만. 처음 보는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몇 년생이세요? 70년. 어머 그럼 오빠 오빠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오빠 불러서 식사 대접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야 진짜 야, 오지랖 넓지. 대단하죠. 진짜 나는 그렇게 넉살 좋은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렇구나. 기자한테. 맞아 들었어. 저도 세상에 봤어요. 별 사람 네, 청와대를 들어간다는 전제죠. 놀러 들어가는 거겠죠. 뭐. 그것부터 관람하러 들어가는 거. 관람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네. 우리도 한 번밖에 맞습니다. 못 갔는데. 자, 문화예술 정책도 좋고요. 혹은 의료 정책도 좋고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80일밖에 안 남아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거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꼭 염원합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여기에 자리에 나왔지만 뭐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걱정들 하시고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시는 걸 알고 그리고 이번 예산안도 되게 607조 원이나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문화예술은 되게 유정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8조도 안 되건 7조 예, 4천억이라고 그래도 그게 많이 오른 그렇죠. 오른 게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각 분야에 쓰여져야 되는 곳에 진짜 그 밑바닥까지 다 쓰여졌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돈이 한 곳에서 위에서만 있지 말고 밑으로 다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을 때, 사각지대가 네네. 없이. 네, 그때야 국민들이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고 또 국가가 우리를 위해 있다는 거를 알고 이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기도에 1,400만 4분의 1이 살고 계신데 네. 31개 시군이 있고 네.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상위 88%까지만 맞아요. 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저 경기도 시민이에요. 이사 갔어요. 광주. 근데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상위 12%못 드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있던 차에 경기도민들은 100%. 맞아요. 다 받으셨습니다. 개원을 맞아요. 마련해서. 네. 저희가 그때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100% 주자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 강력하게 했는데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고. 부딪힘이 있더라도 옳은 방향이라면 가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을 그대로 늘 해왔던 것 같고 대통령이 된다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기 있는 네. 정치인이고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니고 기득권이 없는 게 네. 저항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를 갖고 네. 헤쳐 나오신 거죠. 그렇죠. 네. 아마 대통령 5년이라는 게 금방 지나갈 텐데 우리가 답답함이 뭔가 더 개혁의 바람으로 성과를 내길 바랬는데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맞아요. 지금 개혁의 성과들이 착실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그 DNA가 깨어날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법안이나 뭐 이런 실천적 정책 부분을 맞습니다. 해야겠죠.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기 정부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됩니다. 문화가.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네. 냅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BTS와 오징어 게임의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이 이 정도인 줄 알면 맞아요. 더 놀라겠군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K 가성비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확 바꿀 겁니다. 겁니다. 예. 아 근데 황동혁 감독이 그 도간이라는 영화 만드신 분인데 네. 아,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MB 아, 정부잖아요. 정말. 그거를 사회 불안을 강조하고 이랬다고 불순 블랙리스트에 올린 그 정권이 있었어요. 아 있었죠. 저도 블랙리스트였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보잡이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저는 되지? 이명박 블랙리스트가 82명. 예.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많겠죠. 엄청났어요. 그것도 코미디예요. 블랙 문화예술단체 코미디. 전체로는 만여 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아, 그러니까. 저 나중에 알고 뭐 갑자기 나 PD님 깜짝 등장. 방송국 PD 중에서도 그때 방송계를 딱 장악해가지고 낙하산 네. 인사했던 시절이 있어서 맞아요. 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 의식이 철저한 분이라 예, 우리 뭐 문화예술계 창의성, 자발성 그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팔거리 원칙을 아마 정확하게 실현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발레리나라 어떻게 어머니 손짓이라도 한번 배워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전 쎄쎄쎄밖에 아니, 없는데. 아니 지금 손짓 해놓고서는 한국 구역을 하시면 어떡해. 제가 뭐 1번이니까 우리 어깨춤 어깨춤. 뭐 한번 어떻게 할까요? 아이돌 그룹의 포스가 이재명 합니다. 합니다. 문화 강국 이재명 어머 어떡해. 이재명은 우리 합니다. 콘텐츠 합니다. 문화 밀어붙입니다. 강국 이재명 기획한 거. 짠짠짠. 정말 여기 난장판이군요. 아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난장판이야. 아 그런 우리가 거예요? 난장을 틀어서 축제도 하고 이제 코로나 정리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님과 두 분이 나누는 걸 진짜 콘텐츠 기획을 했었어요. 왜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직 제 80여 일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꼭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하셔야죠. 술 의원님이. 먹고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면 못하네요. 참. 아니 두 분이 지금 재밌어. 야 생방이랑 막 던지네. 생방 그게 왜 제가 정말 기억은 누가 더 못할까요? 할땐 제가 가운데서 사회를 볼게요. 네, 의원님. 안 돼. 기억은 누가 더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많이 마셨을 땐 내가 더 못해요. 그래요. 맨날 술 찬 사람 누구예요? 일부 얘기입니다. 일부 네. 일부 얘기니까. 정말 슬퍼서 얘기한 거 기억을 못하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30여 분 동안 우리 보라엘 발레리나님과 말씀 나누는데
전혀 편찮으신 기색도 없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편치 않으신. 그렇지 않. 불편하신 기운이 없는 거는. 그렇죠. 아, 여기 편해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자가 고라엘 고정. 괜찮다. 문화 쪽 우리가 문화 이러면 안 강국에서 돼요. 하는 TV니까.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와서 다 했는데 뭐 난장판인데 우리가 뭐. 우리 넷 중에 네. 이쪽에 계셔야 시청자가 될것 같은데. 맞아. 이럴 때는 무조건 거쳐가야 돼. 맞아요. 우리가 살 길은 고라엘한테 없어. 멈춰가자. 고고고! 고라엘. 나 하나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성이 뭐예요? 고잖아요. 네. 여기 기획하시는 분이 남의 성을 그러니까요. 저도 이름 영어로 가야 되니까. 뭔 영어로 가요? 코리아의 고라엘 그걸 줄여서 저도 순간 그런 줄 알고 코라엘. 저를 구호를 만들어 주신 근데 줄 이름은 알고. 정말 독특하시긴 하네요. 라헬은 그럼 우리 한글 이름만. 네, 성경 이름. 아 맞구나. 아, 그렇구나. 너무 예쁘다. 자, 오늘 고정으로 이제 섭외가 됐고요. 늘 한 주간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예술인 발레리나로서 네. 또 교육자로서 주최하시는 분으로서 좋은 의견을 그리고 이재명 지사랑 꼭 한번 예. 그 문화예술인들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네. 각 분야별로. 그때는 꼭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아하실 것 진짜 같아요, 찐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이 방송을 잘 우리 라이실기 방송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후보님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거 다 빼고. 맞다. 힘이 되시게 이렇게 해서 그쪽에 보내주시면 우리 이재명 오 후보님 잘라주셔요. 오. 메타버스 탐심하면서도 보고 그 기획안이랑 같이 보내요. 네. 아니면 응원 메시지 제가 한번. 보기에는 이것도 몇십만 조회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두신 진심을 전하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우리 또 후보님의 응원 보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잘 기획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 영상 편지를 한 2, 3분 정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제가. 아 편집 잘 해주실 거예요. 영상 편지는 남친한테 해야지. 저 이건 피디가 직접 찍는 거 같죠? 아 그러게 나중에 남자친구한테도 한번 해주는 거. 자, 하이. 아니 이게 준비되시면 하이. 그러면 큐. 미래 대통령님께 남기겠습니다. 저희 나라 아니 우리나라 아직은 더 반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저희 국민의 가장으로서 이 나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살아보고 싶은 나라, 제가 끝까지 생명을 끝까지 잊고 싶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대충 구성안은 있지만 네. 그냥 생각나도 진행. 너무 마지막도 저희가 너무 잘하셨어. 사실은 약간 실례일 수도 있는데 울컥했어. 했어요. 저도 순간 제가 살아보고 싶은 나라, 네. 네 끝까지 살고 싶은 나라, 네. 꼭 그런 나라 만들어 고맙습니다. 주실 겁니다. 고라일님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와 진짜 저도 안녕하셔야죠. 아 나 갈 거예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정주 의원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정주 의원님의 그 의정 활동 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거 저희 이 이재명의 문화강국 TV를 통해서 더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획안 잘 전달이 됐으니까 네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80일밖에 없어서 너무 예 맞아, 빨리 컨텐츠가 성과를. 나와야 됩니다. 네. 좋은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셨죠? 리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나는 근데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리아님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네. 우리 뭐 명쾌 통쾌 네. 우리
이재명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 모임. 네. 이름이 이제 이재명의 명도 있고 그렇죠. 통은 이재명 대통령 할 때 통. 네. 그 명쾌 통쾌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명쾌한 해법으로 통쾌하게 해결해 줄 사람 네. 이재명. 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중심에 가수 리아 씨가 아이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런 나이가 같아요. 네, 같아요. 동갑. 네. 네. 반갑다 친구야. 예. 그런데다가 두 의원님도 동물 애호가시셔서 네. 네,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이제 힘써 주시는 분이라 저도 저도 공약 때 예, 만났습니다. 네, 공약 때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일상생활의 정책도 소확행 정책 중에 동물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그렇군요. 네. 리안님은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어떻게 키워? 저는 장애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하고 또 이제 그의 반려가 되는 강아지 한 마리하고 그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있어요. 네, 아기가 둘이에요. 거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기 같이 얼마나 다 살펴줘야죠. 똑같죠. 네, 네. 그 앞에서 근데 처음부터 보셨어요, 리아님이. 네. 저희 1부 위클리 할 때랑 2부 우리 리얼토크 네. 발레리나 고라엘님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앞에서 관객처럼 지켜보신 소감은? 네, 오늘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방송들을 재밌게 하셔서 유정주가 진짜, 뜨면 재밌습니다. 예, 일단. 고라엘님은 이제 계속 앞으로 고정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리아 네. 씨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바쁜 사람이라 네. 오늘 첫 방이 막방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말씀이세요. 네. 안 바쁜 사람들 중간에 잘릴 계셔 수 주셔야 돼요. 아, 그럼 내가 리아님은 예전부터 사회적 관심 있던 건 알았는데 네. 아까 라엘님은 몇 년 전부터 네. 지난 대선 전부터까지 이렇게 주목하시고 아 저분 일 잘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리아님은 언제부터 이재명 후보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저기 지금 여기 PD님이 계신데요. 그 예전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신인 때부터 저를 방송하는 걸 보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박노해 시인 이제 저기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콘서트도 했었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서부터 사회적 관심도 많았던 데다가 제가 일집 때 썼었던 가사들이 다 사회에 대한 얘기들이었었거든요. 거의 아, 얼핏 사랑 기억이 노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쩌면 이제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미지로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또 저 스스로도 밖에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어느 정도 네, 조금씩은 네, 하는 그런 자신의 직업으로 사람입니다. 역할을 하셨군요. 네. 아유, 아니 응원합니다. 뜨거운 피가 느껴져요. 보면. 네. 그러니까 뭐 보컬도 굉장히 시원하시지만 네. 지난번 명쾌통쾌 쇼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아 우리 리아 씨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명쾌통쾌 그 운영위원급 그죠? 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회의하셔서 좋은 제안도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네, 네. 계속해서 우리 팬층을 넓혀 나가야죠. 사실은 네, 셀럽들 맞습니다. 위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명쾌통쾌가 모이기는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팬클럽으로 들어오셨으면 그리고 그게 전국으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노사모처럼 네. 코로나만 없다면 지금 메타버스 아유, 보세요. 그럼요. 네. 그냥 가시면 운집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동원이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아마 코로나만 없다면 우리라고 얼마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네네. 대중예술, 순수예술 다 할 것 없이 그냥 모실 텐데 네, 네. 아쉬운 것은 이제 그때 스타 작곡가 윤일상님이 또 멋진 말 해주셨고 네. RF의 이성욱님 그리고 구마적의 우리 이현종 씨가 네, 네. 멋진 말해서 지금 짤 보니까 다 수십만 이상씩 네. 지금 벌써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당분간은 80일밖에 안 남아서 네. 국민들이 고개 숙이고 수긍할 만한 분들이 이렇게 3, 4분씩 말을 잘해주시는 게 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한테 고개를 숙이고 수긍한다기보다는 저희 예술인들은 좀 솔직한 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 드러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지 못하고 네. 또 속여서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물론 저희는 무대에서는 웃습니다. 하지만 본성의 이 예술이 나오는 거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어쩌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진실성을 믿어 주신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맞아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넓게 많이 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그날 후보님께서도 전화하셔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고랄 씨하고 리아 씨하고 똑같은 얘기 하나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그 또 나오는데요. 김건 씨가 이제 위조 학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수상 경력을 아닌 것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정한 예술인들은 사실 정말 자존심 그게 그거 생명인데. 하나면, 예. 네, 사실 그럴 수 순위를 있지가 저희는 않아요. 다투는 경우가 있죠. 네네. 무대에서 또 차트 가지고 이제 누가 1위다 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술인들은 누가 뭐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솔직하고. 팔리네 뭐 예, 이런 맞습니다. 거보다 자기의 예술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는가 그게 잣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인 알죠.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강사서부터 겸임, 전임까지 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6년이 된 가수거든요. 네, 경력이. 네. 그러니까 현장 경력이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방송 딱 26년인데 네네. 저랑 데뷔해가 같았어. 네네. 어. 네. 나 외로운 거예요. 예. 친구야 반갑다. 아니. 보통 겸임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가 많다거나 뭐 이런 분들보다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이상을 인정이 되면은 물론 그 이력은 진짜여야 하고요. 현업에서의 진짜 이력. 예, 그게 그리고 중요하고. 현장에서의 그런 경력을 인정을 하는 게 겸임이라는 네,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강사서부터 겸임서부터 또 전임 올라가기까지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거기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강사를 하시는 분들서부터 지금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 강사하기도 어려워요. 그럼요. 박사급들도.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위조를 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 그거는 그냥 같이 공부하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저 지금 석사 과정 이제 학위 논문 써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제 석사 수료했어요. 늦게 정말 정말 고생해서 했어요. 이제 학위 논문 써야 되는데 표절률 0% 나오게 할 겁니다. 네. 잘 돋보이려는 욕심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러면 말한 안 되죠. 거- 잘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 자기밖에 없대요. 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항상 그래요. 아니 사과를 네. 퉁치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 지금 불어오고 있어서. 네.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네. 학교에다가 내는 거는 저도 그래서 강사 경력, 겸임 경력, 그다음에 전임 경력까지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은 구청에서 제 강사 경력을 다 띨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공문서로 인정이 되는 바기 때문에 그거를 위조해서 올렸다는 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이건 공문서 위조죄에 들어가는 그 거거든요. 틱에 들어가면.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그 예술인들은 워낙 솔직하고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건데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대중 예술인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그렇죠. 노종열 MC 봐야 되는데, 씨였음에도 진짜.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미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예술인들이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아무래도. 네. 촛불혁명의 어떤 중축에도 예술인들이 또 있었었고요. 네,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후보님께서 워낙 진솔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사실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라고 얘기를 예, 모르는 정확하게 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척하고 대충 이제 뭐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때우고 넘어가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표 얻으려고 공헌하거나. 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네가 좀 조사를 좀 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숙제를 하실 때는 주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 석사과정 리아 조사했나? 학교만 열심히 가고 네.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갔거든요. 대학원. 예. 하루 가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5월 초서부터는 그냥 제가 현재 백수인 상태예요. 예, 학생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본격적으로는 7월 초부터 해가지고 부산서부터 제가 혼자 다 운전하고 아유. 현장의 예술인들을 찾아서 또 저도 뭐 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제가 다 친분이 있어서 아는 중간에 건 전화도 아니니까요. 받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문자로 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평소에 생각 있으면 주세요라고도 이렇게 다 받았어요. 우리 미아 씨가.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 혼자 조사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걸 결과를 또 이제 우리 세바정이라고 또 정책만을 네네네.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쪽에 전달을 해서 현장 의견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덕분에 저도 공부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예, 문화강구위원회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아이디어를 현장의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갔었을 때 들리는 말씀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원래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선거 때만 되면은 예술인들을 동원하려고 그런다. 맞아요. 정책이 뭐냐고도 물어본다. 현장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와? 당신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들어주겠다.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 한 50분은 야단을 맞아야 돼요. 야단을 맞는데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또 그런 친근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간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문체위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접촉점을 늘리시고 좀 이렇게 진짜 스킨 터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터치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문화예술인들이 네, 말씀을 네.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 또 나오신 김에 들었습니다. 저 문체입니다. 당연하시죠. 유 의원 말고도 몇 번 떠오르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 위원장이셨던 도종환 위원장님 어. 지금 교육부로 가셨고요. 문광부 왜 장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방송을 봐야 이분들이 네. 미아 씨의 말씀을 듣고 따끔해가지고 더 열심히. 그 전용기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청래형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번에 들어오셨고요. e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강자들이 계시죠. 많은데요, 그래도. 네. 네네. 네. 그리고 박정 간사님. 박정 의원도 네. 근데 대부분 좀 이제 체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사실 딱 말하면 순수 문화 예술 쪽은 아니고 컨텐츠 쪽인데 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문화예술 컨텐츠 쪽 종사자들 분들이 저희 방으로 거의 많이 올 수밖에 오시죠. 없죠. 예. 네. 창구가 되고. 그래서 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국회에 의원님의 들어가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이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컨텐츠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전달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컨텐츠와 문화예술의 이제 결합이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네네네네. 편하게 이용이 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컨텐츠가 더 많이 확산이 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의원님의 맞아. 숙제이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 전통, 전통 문화. 그것도 전통 문화도 네. 그렇고요. 그것도 네. 너무 열악해서 그 네. 부분을 알게 된 것도 제가 문체에 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예. 원천 감사한 일이 스토리텔링 많아요. 때문에 요새 이제 또 전통 네. 문화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네. 또 조사를 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트렌드인 거거든요. 그러라고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우리 의원님과 또 보좌관 9명을 우리 더 열심히 네. 해주시라고. 아직 반 이상 더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희 보좌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이 저기 말들은 무서운 너무 보좌관님 아마 한 분 울 계세요. 거예요. 네. 제가 9분 네. 응원하러 한번 오셔야 네, 되는 한번 게 유정주 의원실에 들려서 네, 제가 오늘도 무슨 역할 하나 맡았다고 다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응원합니다. 유정주 의원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좌진 9분 네. 응원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조금 아쉬운 걸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순수예술, 전통예술 있지만 지금 BTS, 블랙핑크는 이제 주로 댄스를 중심으로 한 아이돌 그룹이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높였는데 그렇죠. 뭐 락이라든가 포크라든가 다른 예술도 덩달아서 이제 위상은 높아졌겠지만 고루고루 조금 더 같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채널이라든가 방안 없을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활동을 했었던 90년대 말 정도에 굉장히 이런 이제 장르에 대한 다양성이 막 튀어나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게 꺾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MP3라는 이제 그 네네네. 예. MP3라는 체제로 이제 옮겨가면서 기존에 이제 음반을 발매해서 판매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갑자기 MP3로 가니까 이 컴퓨터, IT 이쪽을 모르시는 분들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IT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 특히 통신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 업계에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군요. 그런 형상을 띠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제작하기 쉬운 이제 아이돌 형태
그런 네네. 형태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밴드나 예술을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하나를 예,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획 안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나오는 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뭐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형태로 해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왜 말도 많았잖아요. 아우 쟤네들은 공장형으로 생산을 해 문화예술을 일부. 이렇게 예, 르몽드에서도 이제 이제 그랬으나 나올 뻔했다. 네. 네. 그랬으나. 르몽드에서 막 뭐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랬으나 이제는 우리가 다양성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분들도 좀 이제 왜냐하면 생활 예술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서부터 지금 스타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방망리 할머니라든지 유튜브가 구글 특히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고. 구글 회장님이 와서 막 인사하고 막 밥 사드리고 갈 정도로 이렇게 생활에서 갑자기 어떤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한 분야만 너무 집중해서 네. 또 그쪽은 어차피 자본이 몰려 있는 분야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생태계를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그 산업으로 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나 전통 문화도 사실 하나의 산업군으로 보고 예산이 굉장히 모험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콘텐츠화 돼야 네. 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왔고요. 네, 올해 1.8% 네.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을 네, 아까 네. 해주셨었는데 전 전체를 다 봤으니까 그러나 문화예술이 앞으로는 3%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 지금 가장 2% 적은 올리는데도 예. 2년 동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님이 예, 되시면 좀 맞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안 이번에 될까요? 2.5% 제가 근데 넘게로 공약을 하시려고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공장형이라고 시기 질투하면서 공격한 것도 있고 실제 그런 면이 있었으나 지금의 BTS의 이 춤 실력이든 가창력이든 작곡 실력이든 연주 실력들은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다들 실력을 쌓았어요. 그럼요. 그죠? 이게 네. 지금 K 뮤직의 그럼요. 장점이라는 거를 아셔야지 네. 저쪽은 뭐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으나 네. 뭐 만들어서 춤만 가르친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네. 분명히 그게 말씀드립니다. BTS의 가장 빛나는 점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변에 후배나 그런 분들을 이제 봤었을 때는 사실 유럽 차트에서 1위 하고 뭐 이런 분들 디제잉서부터 힙합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국내에선 어차피 이제 그 자기 음반이 알려지지도 않고 방송의 기회도 없고 잘 되지 않을 줄 아니까 아예 해외에다가 음원을 푸는 시작을, 거예요. 네. 예, 해외 레코드사랑 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의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선 차트에선 1등을 해요. 예. 네. 차트에선 맞습니다. 1등을 하는데 그런데 돈은 받지를 네, 못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해결해야 고민을 해야 되는. 돼요. 저희 애니메이션 예. 쪽이랑 똑같아요. 네, 이런 이제 네. 아티스트들서부터 전 세계 1위를 하는 아티스트들서부터 네, 맞습니다. 계약 문제라든지 돈을 이제 국익을 얻어내는 그런 예. 방법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데요. OTT 플랫폼에게 우리가 이제 명성은 얻었지만 실속은 뺏겼다는 없어요. 비판이 예. 있어서 네, 그걸 투자를 우리가 했었더라면, 우리가 계약했었더라면, 전 세계 네. 1위를 만들었더라면, 그러면 펀드 이제 문화에 대한 네. 펀드도 굉장히 부족하고 네, 네. 똑같은 장르에만 계속해서 네. 투자하는 네. 이런 문화 바꿔야 되고요. 그 분이 홍대에서 홍대 근처에서 월세를 살면서 알바를 하루에 3개씩 해가면서 그렇게 음악을 밤중에 만드는 분이라는 거를 알까요? 차트 1위를 했다는 거를 보는 아무런 그 의자. 유럽인들은 도대체 알까요? 더 알려야죠. 네. 유튜브로도 알리고 어쨌든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뿐만 아니라 미나리도 사실 우리 영화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 네, 투자했을까요? 정확하게 아. 얘기하자면 그렇죠. 솔직히 투자했을까요? 그 소재의 영화를 일본 우리는 차트에서도 반성을 우리가 해야 지금 골든글러브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상계 부분에 올라가 있어서 네.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수상이 확실해 보이는데 네, 네. 아무튼 우리 제가 태어나서 26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기생충풍하면서 그리고 블랙핑크나 BTS를 통해서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는 적이 처음 같아요, 저는. 네. 어떠세요, 리아님?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국격을 상징하는 최고의 요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자기네 전통 문화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문화도 지금 한국의 위상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죠. 네, 문화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고 우리가 문화에 이제 말하자면 수장으로서 뭐 이렇게 좀 행세를 한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의견을 다 귀 기울이게 돼 있는 사실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문화강국위원회지만 백범 선생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문화강국을 문화로 행복한 그랬었죠.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게 실현이 된 그래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쪽에서 무역의 한 상품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거래를 하고 계신데 그런 사실은 보호 장치도 있어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사실은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이제 무역의 형태를 다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독립부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아이디어까지.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잘 다듬어서 네, 이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네. 국민들께 네. 대한민국 문화강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저작권법도 고치셔야 그래야 돼요.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저작권협회에서 이제 고충처리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일을 들어보면은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을 이제 특성이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르고 그 나라의 법을 이제 그 콘텐츠가 적용받게 되죠.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라는 게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넘어다니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공통의 무역법이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도 열심히 이제 그 전 세계 그 저작권 협회들이 가입해 있는 시사기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어필을 하고 우리의 문화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도량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다. 맞습니다. 네, 도량형을 만든다는 건 기준이 K 기준으로, 된다는 K 얘기니까. 스탠다드. 네, 기준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선두에서 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가 돼야 빨리 해야 되는 됩니다. 리아님 네, 방송을 20분 했는데 네. 2초 이상 쉰 적이 없어요. 그러게 랩 말이에요. 연습- 요새. 요새 뭐 랩을 연습하고 말이 너무 무조건 말을 하는 거니 너 요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쉬니? 근데 이건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외우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실천해 오시는 네, 이재명 네. 후보께서 네, 문화강국 K 문화강국을 더 잘 꽃피우실 거라고. 네, 네, 네. 현장을 모르면 정말 엄한 법이 나오고 네, 엄한 맞습니다. 정책이 네. 나오고요. 쓸데없는 정책이라는 게 법과 원래 현장의 애로사항을 낙서가 되죠, 법안이. 해소를 하고 더 좋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 말씀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한테 조사 좀 해주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그것도 이렇게 너무 대단하지 네. 않아요? 흑사 역할을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아니, 부탁을 한 그런 것도 부탁을 그렇고 정치인이 했다라는 게요. 정치인이 사실은- 그런 부탁을 하실 사실 수가 너무나 없거든요. 당연한 건데 네. 네, 우리 원래는 그런 표현을 못본 당연했죠. 거죠. 네, 원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 명쾌통쾌 때 너무 명쾌통쾌했어요, 진짜. 맞아요. 스타 당연한 게- 여러분이 있으셨는데 유 네. 의원님 네네. 윤일상 작곡가가 네. 네네. 얼마나 집중을 시켰냐면 자기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현장에도 몇 번 빼놓고 다 왔다 그러면서 딸내미가 아빠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음. 그게 참 진솔했어요. 그죠? 네. 그쵸. 네. 사실 저도 딸이 둘이고 이제 키우는데 사실 매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못 지킬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그 명쾌통쾌쇼 다음에 제가 엄청 각성하고 뼈저린 반성을 했습니다. 네. 아, 윤일상 이 대한민국 스타 제조기 작곡가가 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갖고 이재명이야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말했을 때 네.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5월에 이 후보님을 처음 네. 뵀던 실물로? 사람이에요. 네. 네. 얘기 한 20분밖에 못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20분이나 얘기했어요? 그 원래 저랑 얘기를 하시려고 오래 한 그랬어요. 거죠. 아니. 많이 한 거죠. 그때는 후보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더라도. 출마를 하시려고 이제 야. 도지사님으로 계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거셨는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그동안 이제 살펴보면 지금도 텔레그램을 또는 카톡을 그 많은 걸 다 보시죠. 새벽 2시 넘어까지도 보시더라고요. 모든 문자를 다 확인하죠. 그러니까요. 그 의원들의 문자. 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방송 생활을 해본 결과 하루에 스케줄 5개면은 제가 21살 때도 쓰러지던 스케줄이었는데 지방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버텨내실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참 인간적으로도 존경이 들고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제 후배 중에 후배의 동생이 성남시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그 동생분은 이재명 후보님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시킨대요. 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네. 공무원은 좀 힘들지만 네.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을 시키는 분들까지 몫을 해내는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고. 괴롭히시는 건데. 그거 성과 체크하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나. 맞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에 살지 않았으니까 왜 저렇게 저는 지지율이 계속 높아? 사업을 경기도 어. 쪽에서 해서 그 네.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여러 분야로. 네. 성실하기도 하지만 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거부터 네. 보통 이제 정치인의 특징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있고 큰 빅픽처로 장기적인 비전을 보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커오신 거예요. 전 두 개 다 하는 것 근데 같아서 다 잘하세요. 깨알 같은 것도 해서 어설프게 보고했다가는 맞아요. 좋은 말로 혼나요. 네. 그리고 큰 그림도 하시고요. 네. 네. 그건 그리고 뭐 이제는 국민들이 키우는 정치인이에요. 예능도 도전을 하시고. 전 네. 만화의 날 자꾸 얘기했었는데 혼났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솔직도 진짜 맞아요. 확실히 네. 솔직하십니다. 네. 제가 혼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유정주 혼쭐나다. 네. 만화의 날. 하시려나? 그러니까 네 에이전시를 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작가들을 만났는데 젊은 작가들이죠. 근데 거기는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에이전시 플랫폼 작가 이 사이에서 불공정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많이. 네. 근데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딱 계시는데도 거기 웹툰 작가들 앞에서 불공정한 건 없나요? 라고 딱 물어보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하고. 표준계약서 쓰고 계세요?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진실은. 흉내만 낸 거지. 아이들이 샤이하고 네. 그쪽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센 질문을 하시다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에 제가 놀래서 신이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분야를 어떤 잘 알고 계시지? 뭐가 주어지면요. 그 짧은 네네. 기간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현황과 이거는- 문제점을 맞아요. 캐치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신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 쪽이 이래서 힘들고요. 뭐저저 갑자기 말문이 많이 팍 터졌어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유정주 의원은 좀 조용히 있으시죠? 오늘은 현장 야, 오늘은 현장인들 얘기를 들으러 왔고 시간이 네. 많은 거 아니니까 네. 이야기를 들읍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 굉장히 창피해 있고 부끄러웠는데 그때 좀 반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했지만 굉장히 반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예.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좋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려니까 그 말 말고는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런가 봐요. 제가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가끔 그 돌직구적인 맞아요. 경상도 남자잖아요. 음. 네, 그것 경주시 때문에 안동 예, 예, 경상도 남자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직구로 네네네네.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표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세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세게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제 오해를 자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좀 이 특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게 저희 어떤- 어머니가 저도 경상도 경상도 분이신데. 사람 경상도 사나이 네. 좋아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말씀이 좀 세신 편이거든요. 경상도 그럼 억양이 출신이시고.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억양이, 예.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다 했어요. 뭐 이런 거요. 근데 네. 좋은 게 예. 수도권, 호남, 충청 좋거든요. 강원도도 좋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분들이 더 밀어주시면 네. 압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그 힘으로 우리가 개혁을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저한테 이제 너는 그러면 뭐 민주당 완전히 그 지지하는 사람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도예요. 예. 물론 민주당원으로서 중도 그러면 그 듣는 스님들이 기분 네. 나빠하시니까 스님도. 아. 예. 저는 기본적으로 스님도. 기본적으로 스님도. 그 정도 아니거든요. 아,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민주당원으로서 당비를 낸 적도 있었고, 짜증내셨어, 방금. 예. 짜증 낸 거 맞아요. 미안해. 네. 내가 그러다가 일단 롯데리아 가서 뭐 사줄게. 좀 실망스러워서 당비를 안 안할 낼 때도 거예요. 당원 이제 탈퇴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게 그랬는데, 의사표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제가 너는 어떤 애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지를 지금 후보님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 저 딱 한 번 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후보로서의 행보나 뭐 이런 거를 봤었을 네. 때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분의 말씀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도 아,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경상도 분들도 예. 예,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도 믿어주셨으면 와. 좋겠습니다. 1초도 안 쉬고 얘기했는데 벌써 30분이 됐어. 다음에는 랩을 준비해가지고 이재명 랩송을 랩은 잘 못해요. 아니 지금 호흡을 보니까 네. 5분 랩은 하겠어. 노래로 하라면 잘할 수 있는데 노래는 안 된다면서요. 저 가수라 잠깐만 랩을 안 돼요. 안 돼요. 리듬을 타면 일단 그 음악이기 때문에 안 아, 그래요? 돼요. 네. 저는 제가 리아 씨를 만나게 될 줄이야. 그 20대 예, 실현당하고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죠. 네, 그 노래 제가 실현 당하고 저희 작사를 한 노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흘 만에. 예. 경암에서 현장에서 우러난 네. 그때부터 친구. 아우 저 보라고 스티커 사진을 다른 여자랑 찍은 거를 두고 갔다 글쎄. 이런 어머 개이- 그래서 그날 그래요? 녹음 있었는데 못 하고 이틀 있다 녹음한 노래가 눈물이거든요. 진짜 눈물로 쓰신 노래네. 네. 여러분 정확히 9시에 시작했는데 네. 벌써 89분이 됐어요. 세상에. 와. 아, 진짜 저 사회가 더 편하네요. 제가 오늘 되게 걱정했거든요. 사회를 사회 맡으시고 상태화나 처음이었고 저는 과학을 맡겠습니다. 저도 짜증내도 돼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저 자, 정주고 정 받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유정주 의원님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우리 26년째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지키고 있는 우리 리아님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그토록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리아의 이미지와 노래와 진심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상당히 든든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달 없는 문화예술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네. 오늘 마지막에 270명 가까이 또 네, 시작은 12명부터 시작했는데 네. 우리 골아엘님이 또 맹활약을 해주셨고 네. 우리 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분 수요일 날 8시 반일지 9시일지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정주 의원과 저 그리고 리아님 혹시 중요한 일 있으면 빠질 수는 있지만 이재명의 문화강국 TV는 당선될 때까지 수요일 날 저녁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님 네. 혹시 하실 말씀 뭐 10초?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많이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점점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주 의원님. 지지율 올라가도록 밀어주실 거죠? 이재명 후보님 깨시민들은 이재명 후보 곁에 있습니다. 아. 네, 그냥 그 한마디. 제가 보기엔 하고 싶습니다. 보통 시민들도 이재명 네. 앞에 옆에 뒤에 다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